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 관련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이름을 장명하는데 질문도 상당히 많고 장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. 뭐냐면 네 자 이상의 어떤 그 긴 이름을 장명을 해도 되나 안 되나, 그 이름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,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장명 현장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다행히도 93년인가 그 법원에서 5자 이내로 장명을 해라, 5자 이내로 제한을 해라,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5자 이상은 아마 그 이름에 등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, 뭐 다른 어떤 법률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이 4자 이상의 긴 이름이 왜 뭐 좋나 안 좋냐, 이 논란이 있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장명의 기본, 그러니까 어떤 그 성명학적인 기준을 두고 할 때 그 기준은 결국은 부족한 사주 보완이 되겠죠. 이 부족한 사주를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인데, 이렇게 긴 이름이 되게 되면은 이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오행이 또 너무 많거나 또 부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명의 어떤 그 기본을 지킬 수가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성명학적인 장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. 발음오행도 이제 뭐 대부분 다 상극으로 장명이 될 수밖에 없고 한글이 상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. 그 다음에 성명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원형이 정격의 초년, 장년, 중년, 말년의 이 4대 수리를 상생으로 좋은 수리로 조합을 할 수가 없고 음양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긴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?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모로 시작하는 이름이 17자로 된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다,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7자 정도의 이름들은 상당수 많이 있겠죠. 옛날에 뭐 김수, 한무, 거북이 뭐 이런 이야기 했죠. 삼천갑자, 동방사기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름 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한자를, 한글 이름 성씨를 하나씩 따고 뒤에 이름을 짓는 거죠. 뭐 김, 이,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4자 이름이 결국은 되겠죠. 거기에 또 한글 이름으로, 이런 이 4자 이름은 대부분 한글 이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씨는 또 예를 들어서 박씨다 그러면 한문으로 씁니다. 박하늘나라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다 보면 앞에 성씨는 박은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하늘나라 뭐 박 뭐 이렇게 해서 4자 5자 길게 장명을 하면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풀이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그 3자 이상 길어지면 그 이름 길이만큼의 어떤 운세, 삶도 고난과 풍파가 많다, 이렇게 성명학적에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또 일부에서는 한 인격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름을 장명하면서 어떤 그 장난기가 섞여 있지 않나, 남들이 부르기에 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은 아닌가,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성씨가 이제 2개인 성씨는 어쩔 수가 없겠죠. 2개 성씨 덕에 황보, 민우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4개가 되겠죠. 그러면 뭐 남궁민, 남궁빈, 뭐 남궁현 이런 식으로 해서 3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이름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4자 이상의 어떤 그 긴 이름들, 이런 것들은 장명에서는 이 고려를 하지를 않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이 4자 이상의 긴 이름, 이것은 그 통상적인 어떤 이름의 기준을, 우리나라 이름의 기준, 한자를 쓰는 이름의 기준은 벗어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사주 보완이 안 된다. 그리고 또 그 사주 보완하기가 어렵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한자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. 이름이 길어지고 이상한 우리나라 말을 쓰다 보니까 한자가 맞는 한자도 없고 제한적이가 되고, 원형, 이정, 초년, 장년, 중년, 말년에 이 좋은 수리를 조합을 해야 하는 한자 성명학에서 이 수리를 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. 또 이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오행의 개수가 목화토금수 오행이 2개가 적정한 그런 뭐 오행으로 보고 용신을 풀어서 오행의 개수를 본다고 했을 때 이
오행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름 풀이를 할 수도 없고, 풀이를 설사 한글 성명학적인 걸로 다 주파수 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뜻한 바를 이루기가 어렵고, 또 운세도 그만큼 고난과 풍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네자 이상의 어떤 긴 이름들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성명학에서는 이 이름을 세자 이상은 장명을 하지 않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 자녀의 이름 내가 짓겠다는데 그것은 말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, 성명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자 이상의, 세자 이상의 어떤 이름은 장명을 하지 않는다,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이름을 장명료까지 지불하면서 장명을 의뢰를 하거나, 아니면 또 본인의 이름이 좋지 않아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계명을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세자 이상의 긴 어떤 한글 이름이나 이런 이름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,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장명이나 계명을 새롭게 할 때는 반드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 보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름 네자 이상 혹은 긴 이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